뭐 생일달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문서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직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은 띠라 그래서 다 나쁘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연도가 있고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나이 대에는 안녕하세요. 이천에 있는 해달 장구남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랑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. 우선 나이별로 좀 여쭤보기 전에 네. 선생님이 보시기에 호랑이띠의 성향, 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? 좀 날카로운 분들? 날카로운 분들. 네. 네. 온순하진 않아요. 성격이 좀 온화하게 났다. 온순하지는 않아요. 좀 네. 까칠하고 조금 자기 성향이 뚜렷한 분들. 대신에 또 그것도 생년월일에 또 조금씩은 차이가 그렇죠, 그렇죠.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. 이제 성향이 좀 세신 분들이 네. 많으시죠.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께서 뭐 범띠, 용띠, 말띠들은 사주들이 세다 하잖아요.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띠도 이게 생년월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삼재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악삼재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온순한 삼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 무슨 띠야 물어보죠. 용띠요. 아이고 팔자 세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그것도 생년월일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띠만 보고 딱 나오기는 좀 어렵다 사실은. 네.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먼저 1998년 네. 무인생 분들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분들 좀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?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움직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든지 하는 거는 올해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그냥 앉아 있다가 내년으로 움직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운세상으로는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무인생이 28이에요. 네. 28대에 보통 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나이 때 되면 네. 좀 회사를 옮겨볼까,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플랜을 30 전에 뭔가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 대이긴 하거든요. 네네.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직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를 조금 지키는 게 낫다.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한다던 직장을 옮긴다 해도 또렷한 게 안 보여요. 경력을 좀 더 쌓고 후에 조금 움직이는 게 그게 나온 거죠. 훨씬 본인한테 조금 좋은 네네. 운기로 보이신다. 근데 왜 그럴 경우 있잖아요. 아 올해 이 회사가 너무 싫어서 올해는 어떻게든 좀 이직을 하고 싶은데 아 다들 운기가 안 좋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? 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어떤 부적이나 어떤 행위를 해서 좀 그거를 풀어주는 또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.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운기를 진짜 안 좋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부적으로도 좀 가능은 해요. 가능은 한데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있으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좀 막을 수는 있지만 네. 좀 터질 수 있다. 네. 뭐 때문에 약간 좀 땜빵하는 이런 그렇죠. 느낌이군요. 부적으로 한다 해서 그게 100%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예를 들어서 굿을 해도 그렇고 굿도 예를 들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100%라는 건 아니거든요. 또 그 의뢰자도 저를 믿고 하는 거고 또 그분들 잘 되라고 또 우리가 해주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굿만 한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분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도 그분 구슬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사내면 사내, 바다면 바다 해서 또 빌어주러 다니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한 번에 딱 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걸 막아주면서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다. 그렇죠. 구술을 하거나 부적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막아지는 건 아니다. 그렇죠. 그만큼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러면 피디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굿하고 나면 다 좋아진 데는 다 구슬을 하겠죠. 그렇죠, 맞아요. 네.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. 아, 점집에 가면 다 구타를 할까봐 못 가겠어. 이런 말들 가장 많이 이제 그렇죠.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유독 구슬 권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이 뭐 풀 수 있는 거면 좀 풀어봐라 이렇게 예.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. 예.
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기도로 해서 막아질 것 같으면 기도로 좀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렸으면 그때 운에 따라서 그때 조금 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해주고 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받고 하는 게 국값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. 1986년 병인생 분들입니다. 이분들 조금 어떻게 보이시나요? 이분들은 예를 들어 병인생들은 생활력이 강해요. 생활력이. 예,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보면은 생활력은 강하고 또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.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 나이대에도 어느 정도 기본나 잡힌 사람들은 또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주 좋은 사주도 아니고 나쁜 사주도 아니에요. 그냥 평탄한 사주. 뭐 생일달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문서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직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은 띠라 그래서 다 나쁘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연도가 있고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나이 때에는 생년월일 때에는 그런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요. 하반기 얼마 남지는 않았긴 하는데 또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갑작스럽게 이제 급하게 막 규제를 시켰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띠를 가진 분들은 매매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으로 갖고 있던 뭐 산다 해도 크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편에서 거기에 다 적합하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과한 욕심도 너무 네. 과한 뭐 그렇게 지출을 하기보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그렇죠. 이게 좀 뭔가 이루어진다. 예.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팔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 손해 안 보는 선에서는 무조건 있으면은 파는 게 이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양쪽으로는 좀 이득을 가져가는 운기네요. 네. 1974년 갑인생 분들. 네. 이분들은 조금 하반기 운기가 좀 이분도 괜찮아요. 원래 들어서서 운세로 보면 괜찮아요. 이직하실 분들은 이직하시고 또 사업을 또 번창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운세적으로 보면 괜찮아요. 사업이나 뭐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. 네. 52세쯤 되면 사실 이직이 쉽지는 않을 나이대이긴 네. 하거든요.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이직 뭐 정년퇴직은 요새는 또 올해까지 하시잖아요. 65세까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자기 사업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해도 방향 같은 것만 보고 하면은 진행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사업이나 그 부분은 또 운기가 되게 좋게 풀리네요. 네. 맞춰가지고 뭐 애정운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. 사실 뭐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애정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애정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뒤늦게 또는 이제 돌싱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. 뭐 사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이 올해 좀 연인이나 애정운이 어떨까라는 궁금해하시는 댓글을 종종 올려주시는데 그런 애정운을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? 올해보다는 내년이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괜찮고요.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서 인연이 생긴다 해도 그 인연이 길게 갈 인연이 못 돼요. 아 올해 생기더라도 예. 만약에 생길 것 같으면 올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음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네. 동짓달 넘어서서 되는 인연이 내 인연이 되는 거고 하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재혼을 생각을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만나는 인연자들은 지금은 내가 봐서는 아니라고 봐요. 9~10월 달 넘어서 생기는 인연자가 내 백년배필 인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음력으로 9~10월 달에. 네. 그러면 거의 한 11월, 12월 그 정도 거의 되겠죠.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이 내년을 좀 바라보는 게 낫다라고 네. 말씀하셨어요. 마지막으로 1962년 이민생 분들입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뭐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장을 늘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신중하게. 예를 들어서 사는 거는 별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왜냐면 내 운이 나쁘다 보면 남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는 팔 때에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할 운세가 있단 말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사람, 특히 사람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부동산에 있는 걸 팔거나 살 때 좀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. 네. 사기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. 네. 좀 사실 이분들 나이대가 딱 어떻게 보면 정형퇴임을 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막 바로 앞에 네. 1년 정도 2년 앞두고서 퇴직금 받아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네. 그 제2의 이제 플랜을 세울 때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신중하게 조금 하셔야 신중하게 해야 된다. 네. 올해는. 그럼 내년에 조금 풀릴 게 예, 내년에는 괜찮은데 올해가 그렇다라는 소리예요. 남은 한 해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. 차라리 올해 무리하게 해서 남한테 사기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금전에 손실이 당하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.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뭐 소송에 말려가지고 올해 소송을 좀 이길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이기는 방법 없을까요?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도 저희 뭐 영상에서 많이 보이시거든요. 만약에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네. 그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비방책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것들도 혹시 존재하나요? 지금 없진 올해 않지만 있죠. 있는데 그다지 왜냐면 돈에 결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. 뭐 특별하게 막 사람이 죽고 살지 않는 이상은 크게 좀 그냥 그런데 너무 돈을 쓰기보다 네.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안 할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낫다. 네. 맞아가지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안 될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서라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리고 딴 집에 가는데 구타라는데 저 집에는 구타라는 소리도 안 하네. 근데 앞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보이는데 얘기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. 다니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라도 이렇게 풀어 주시라고. 왜냐하면 푸는 것도 또 그냥 다 한다 굿이 아니거든요. 그 원인이라는 게 내가 막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조상바람이든 산소바람이든 상문바람이든 그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원인이라는 걸 잡아놓고 풀어줘야만 그게 풀리는 거지. 구슬한다 그래서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.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된다. 그렇죠. 산소바람이 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바람이라면 조상바람이란 말이죠. 뭐 재수가 들었다고 재수굿을 해봐요. 그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어요.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. 산소바람이 불어 있으면 조상바람이 불어 있거나 하면 그 조상을 풀어주고 운으로 받아줘야 되는 일이지. 산소바람, 조상바람이 불어 있는데 아이고 너 운 들어서 운맞이 굿해. 그 운맞이가 될까요? 절대 안 돼요. 또 하나, 이 신가물로 인해서 품파들이 오는 집들이 많잖아요. 네. 뭐 신품파가 있는 집을 갔다가 계속 뭐 조상이 탈이 났다, 뭐가 탈이 났다 해가지고 계속 굿만 시키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. 안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안 되고 그 일 한 분들은 일 한 분대로 안 돼요. 앞이 막힌다고 그러죠. 왜? 원인을 알고 풀어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만 풀어주면 되겠냐고요. 앞에 원인을 풀고 뒤에 거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풀어 나가야 되는데. 원인부터 찾는 게 더 중요하다. 아, 그렇죠.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네. 댓글을 다음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또 호랑이띠 분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. 원래 힘든 고비들이 다 있겠지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천의 해달 장군함입니다.